이혼 도장만 찍어주시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어떠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남편의 외도 상대가 나타나 10억 원을 내밀며 이혼을 종용한다면 말이죠. 대부분은 분노하거나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10억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우아하고 완벽해 보이던 외도 상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10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사기꾼은 같은 가족을 2번 속였고 이번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10억 원으로 시작된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돈으로 얻은 승리가 진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상상도 못한 완벽한 복수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다연은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국내 식품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죠. 거울 앞에서 정갈하게 머리를 빗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정다연의 눈에는 늘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6이라는 나이에 걸맞은 성숙함과 함께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침착함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침착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가는 남편 차윤호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대형 건축 설계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윤호는 외모도 준수하고 사회적 지위도 나름 있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다연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끌렸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자신감이 실상은 허세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윤호가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생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을 정다연이지만 이제는 그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야근이라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어섰거든요. 출장도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졌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부쩍 늘었죠. 정다연은 마케팅 전문가답게 데이터를 분석하듯 윤호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의 미묘한 미소, 전화벨이 울릴 그때마다 보이는 민감한 반응, 그리고 샤워 시간이 유독 길어진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다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윤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여성의 이름과 함께 다정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정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해하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호의 갤러리에는 자신이 모르는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까지 두 사람의 표정은 연인 같았습니다. 정다연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치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먼저 밀려왔고 그 다음에는 차가운 현실 인식이 뒤따랐습니다. 윤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정다연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정다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다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윤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죠. 마치 이런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데? 윤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톤이 아니라 오히려 귀찮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다연은 그런 윤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거든요. 당신 휴대폰에 있던 사진들 말이야. 정다연이 직설적으로 말하자 윤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죠. 무슨 사진? 뭔 소리야? 윤호 씨, 우리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정다연의 말에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알았어. 그래, 맞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윤호의 고백에 정다연은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이 확실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윤호가 이어서 한 말은 정다연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났어. 이혼해줘. 윤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이혼 요구는 확고했죠. 정다연은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윤호는 정다연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죠. 정다연은 그곳이 단순한 대화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윤호를 만난 정다연은 그의 뒤에 서 있는 두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나이 지긋한 여성으로 윤호의 어머니인 오미자였습니다. 평소보다 한껏 치장을 하고 나타난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정다연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우아한 외모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정다연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성이 윤호의 상대방이라는 것을. 다연 씨, 안녕하세요. 백설인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정다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컬럼비아 법학 석사 출신이라는 소개와 함께 연봉 30억을 받는 국제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 말을 들은 정다연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을 유혹한 여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거든요.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서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다연 혼자 한쪽에, 나머지 세 사람이 다른 쪽에 앉은 구도였죠. 마치 3대1의 대결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연 씨,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간단해요. 백설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윤호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하게 됐고 앞으로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연 씨께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백설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정다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도장만 찍어주시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어떠세요? 백설인의 말에 정다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는 이 여자의 뻔뻔함에 더 충격을 받았거든요.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혼을 거래하려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설인의 제안에 정다연은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억으로 이혼을 사려 한다니 이런 뻔뻔한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옆에 앉은 시어머니 오미자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설인 씨 말이 맞아. 이미 윤호 마음은 떠났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어서 뭐해. 10억이면 내가 혼자 살기에도 충분하잖아. 오미자의 말에 정다연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을 5년 동안 며느리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니요. 결국 혈육이 아니면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걸까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다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다연아, 내 말이 틀렸어. 설인 씨는 젊고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윤호를 진짜 사랑하거든. 너도 이제 36인데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게 어때? 정다연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프라이빗룸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다연아, 정다연의 아버지 정만호였습니다.
올해 67인 아버지는 퇴직 후 서울 성북동에서 중고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정다연이 오늘 이 자리에 온다는 말을 듣고 따라온 것입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정다연이 당황하며 말하려는 순간 정만호의 시선이 백설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본 정다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백설인이라고 합니다. 백설인이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정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죠. 잠시 흐르는 침묵 속에서 정만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연아, 도장 찍어라. 네. 정다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버지가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말한다니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들었지? 도장 찍으라고 했어.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다연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단순히 이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연아, 아버지 말을 믿어. 도장 찍어. 정만호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다연은 아버지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을 속인 적이 없는 아버지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다연은 천천히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설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윤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연 씨. 백설이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송금해 주세요. 10억 말이에요. 정말로 몇 분 후 정다연의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이 한 번에 들어온 것이죠. 정다연은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꿈 같다고 느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정다연과 정만호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정다연은 여전히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10억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들어온 것도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한 것도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만호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죠. 정다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했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만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정다연은 깜짝 놀랐어요. 딸이 이혼한 상황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지금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정다연의 물음에 정만호는 웃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에 찬 빛이 들어와 있었죠. 다연아, 너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백설인이요? 국제변호사라고 하던데. 국제변호사 무슨 소리야? 그 여자 10년 전에 나한테 사기친 신현지야. 정만호의 말에 정다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현지라는 이름은 정다연도 알고 있었거든요. 10년 전 아버지가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미국 투자 이민을 시도했다가 모든 돈을 잃게 만든 사기꾼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그때 그 여자가 신현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미국 투자 이민 컨설팅을 해준다고 했거든. 전 재산 2억을 가져가고는 잠적해버렸지. 정만호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0년 전 퇴직을 앞둔 그에게 접근한 여자는 매우 세련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완벽한 서류와 그럴듯한 설명으로 그를 설득했죠. 미국에 투자하면 영주권도 받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알아봤어. 얼굴도 목소리도 말투도 그대로더라고. 신현지가 백설인으로 이름만 바꾼 거야. 정다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윤호의 이혼을 주도한 여자가 10년 전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라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다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왜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일단 도장부터 찍게 한 거야. 정만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신현지와 주고받은 모든 서류와 계약서, 그리고 송금 내역까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계셨군요. 당연하지. 언젠가는 그 여자를 찾아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먼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야. 정만호의 말에 정다연은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한 것도, 그 과정에서 보여준 확신에 찬 모습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신고해야지. 그 여자가 10억을 준 건 좋은 증거가 될 거야.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서 이혼을 유도한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정만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연아, 우리가 당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여자가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준 셈이지. 이제 제대로 복수할 때가 온 거야. 정다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10년 전 아버지까지 속인 여자라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다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제 있었던 일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백설인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신현지라는 사기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다연은 회사 근처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법무팀과 협업할 일이 많아서 알게 된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김성민 변호사는 기업 법무 전문가로 유명했지만 개인 사건도 종종 맡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다연 팀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김성민 변호사는 정다연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정다연은 천천히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윤호의 외도부터 시작해서 백설인과의 만남, 그리고 10억 원을 받고 이혼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백설인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10년 전 저희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정다연이 아버지가 보관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김성민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네요. 그런데 정말 같은 인물이 맞나요? 저희 아버지가 확신하세요.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다고 하시거든요. 김성민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그 여자의 신원부터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컬럼비아 법학 석사 출신의 연봉 30억의 국제 변호사라고 했죠. 이런 건 확인하기 어렵지 않아요. 변호사는 즉시 미국 변호사 협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또한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자 명단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이틀 후 김성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다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로펌을 다시 찾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변호사는 정다연 앞에 여러 장의 서류를 놓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에는 백설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변호사가 없어요. 신현지라는 이름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졸업자 명단에도 해당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정다연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건넨 명함도 분석해봤는데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판명났어요. 법무법인 이름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백설인의 명함을 확대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고급스럽고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폰트가 일관되지 않고 로고 디자인도 조잡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사문서 위조죠. 게다가 허위 신분으로 접근해서 이혼을 유도한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다연은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접근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남의 남편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가짜 신분으로 무장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10억 원을 준 것이 오히려 그 여자에게는 독이 될 거예요. 허위 신분을 내세우며 거액을 송금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김성민 변호사는 정다연에게 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사기 증거와 이번 이혼 과정에서의 모든 기록들이 필요했거든요. 팀장님, 각오는 되셨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정다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났어요. 자신과 아버지를 속인 그 여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다연과 정만호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김성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고발장과 각종 증거 서류들을 가방에 가득 담고 왔어요. 정다연의 얼굴에는 평소의 차분함과 함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형사를 만난 정다연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당한 투자이민 사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일어난 이혼 과정에서의 사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10년의 시간을 두고 두 번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말씀이시군요. 담당 형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백설인이 건넨 위조 명함과 허위 학력 증명 서류들을 보면서는 혀를 찼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치밀한 사기 행각이네요.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정만호는 10년 전부터 보관해온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신현지와 주고받은 계약서, 송금 내역서, 그리고 당시 촬영한 사진들까지 말이죠. 형사는 그 꼼꼼함에 감탄하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세심하게 보관하셨네요. 이 정도 증거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발 접수가 끝난 후 며칠 뒤 경찰은 백설인을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조사실에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백설이는 형사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연애를 했을 뿐이고 이혼 과정에서도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정다연이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명함은 뭔가요? 컬럼비아 법학 석사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확인 결과 해당 학교의 졸업 기록이 없더군요. 형사가 위조 명함을 내밀자 백설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인쇄소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 영문 이름 표기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형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백설이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갱신 중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형사가 10년 전 사진을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정만호와 함께 찍은 사진 속의 신현지와 지금의 백설인이 완전히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이 사진 속 인물이 본인 맞나요? 백설이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백설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당당함과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형사는 컴퓨터로 백설인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현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기 전과도 여러 건 있네요. 투자 사기, 결혼 사기, 학력 위조.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백설인의 과거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정만호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사기죄 및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백설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거짓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서는 정다연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설인의 구속 소식이 알려진 후 며칠 뒤 정다연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호가 다니던 건축설계회사의 인사팀장이었어요. 평소 회사 간 업무로 안면이 있던 터라 정다연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다연 팀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차윤호 팀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궁금해진 정다연은 그날 저녁 카페에서 인사팀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윤호 팀장이 회사 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거든요. 인사팀장의 말에 정다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호가 외도를 한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회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니요. 어떤 기밀 문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 중인 대형 건축 프로젝트 관련 설계도와 입찰 정보들이요. 백설인이라는 여자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기 행각에 활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다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설인이 단순히 윤호와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회사 정보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차 팀장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회사 기밀 자료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백설인에게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인사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 팀장을 즉시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에요. 정다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4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라니 윤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더군요. 한편 윤호의 어머니 오미자도 큰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윤호가 찾아와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연대 보증을 부탁했었거든요. 아들을 맹신하던 오미자는 주저없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연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엄마, 설인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니까. 윤호의 말을 믿고 서명한 오미자였지만 백설인이 구속되고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연대 보증을 선 대출금 15억 원을 갚을 길이 없어진 것이죠. 결국 오미자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잃게 된 오미자는 쪽방촌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64세 나이에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윤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직하려 해도 기밀 유출로 인한 해고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다연의 집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윤호와 오미자였어요. 둘 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윤호는 수염이 거칠게 자란 채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오미자는 초라한 차림으로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어요. 다연아, 아니 정다연 씨.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예전의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오미자도 정다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설인을 두고 젊고 능력 있는 여자라며 치켜세우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다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그 여자에게 속아서. 윤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정다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정다연의 차가운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백설인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날 정다연은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신현진은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다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정의가 승리했다는 만족감이 밀려왔거든요. 정만호도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다연아. 법정을 나온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정다연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회사에서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혼 과정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위기 관리 능력이 경영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죠. 결국 정다연은 마케팅 본부장으로 승진 제의를 받았습니다. 정다연 팀장님의 위기 대응 능력과 리더십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말에 정다연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혼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강인함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승진과 함께 정다연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국내 유명 대학교의 MBA 과정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미 실무 경험이 풍부했지만 더 체계적인 경영 이론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면접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포부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싶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정다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가 MBA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선물이 하나 있어요. 정다연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북카페였습니다. 성북동 아버지의 중고서점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이죠. 1층은 북카페로 2층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서적들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다연아, 이게 다 뭐야? 너무 큰 선물인데. 정만호는 딸이 마련해준 공간을 둘러보며 감격해했습니다.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당한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 돈이 결국 아버지께 돌아온 셈이죠. 정다연의 말에 정만호는 뭉클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돈이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북카페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정다연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10억 원은 단순히 이혼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 없이 이혼했다면 아마 한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10억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돌려준 금액이었어요. 정다연은 아버지와 함께 커피를 내리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북카페 개업일,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러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동네 주민들도, 그리고 MBA 과정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찾아왔죠. 정다연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며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정다연과 정만호는 북카페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다연은 아버지와 마지막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북카페 안에 가득 퍼졌어요. 아버지, 우린 이긴 거죠? 정다연의 물음에 정만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이겼어. 완전히 이겼지.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정다연에게는 그 불빛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